지금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개발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먼저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린 후 마지막으로 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10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2조, 가튼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그리고 제19조입니다.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 또한 월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의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개정사항과 더불어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는 제출 대상에 포함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나 공제율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구간을 살펴보면 세율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율 6%의 첫 번째 구간이 당초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세율 15%의 두 번째 구간이 당초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24% 구간은 당초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9조입니다. 공제율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공제 한도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최저 공제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64조의 4, 가튼법 시행령 제40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금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 공제율이 각각 15%, 12%로 구분되었고,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보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을 한도로 통일되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추가 납입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국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이란 위 개정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이 더 낮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에서 종전에는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의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제외한 다른 변경사항은 없으며 적용 시기는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6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공제율이 5%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종전규정과 같이 1천만 원 이하부는 15%, 1천만 원 초과부는 30%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부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종합소득세 분야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고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8조의 3입니다. 종전에는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10년간 50%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이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입니다. 감면 한도가 종전에는 연간 150만 원이었으나 연간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95조의 2, 제122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공제율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 초과자의 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고 금액 이하자는 12%에서 17%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공제율과 대상주택에 따라 각각 다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사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주택 확대, 즉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분야입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미 개정된 사항과 올해 개정한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사항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게만 적용되는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의 사용금액에서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액은 2022년 기준 하반기 사용분에 대하여 80%가 적용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에는 없으나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작년에 신설되었으나 올해 4월 법령 개정 시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는 다소 복잡하였던 부분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였습니다. 총 급여 구간은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공제 한도를 각각 300만 원, 25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추가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을 일괄하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당초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에서 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영화 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되오니 적용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서 올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설명드립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 사용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 30%를 적용하나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40%를 적용하나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분에 한하여는 공제율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제 한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올해 개정안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제16조의 3에 규정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누적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여기서 2억 원은 인별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5억 원은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사이익의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부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에 규정된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이연 특례 규정을 명확하였습니다.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요건에서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된 요건과 연계하여 특례 배제 사유에서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하면 미충족한 날에 행사이익이 기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에서 특례 대상이 추가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배제 사유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요건 미충족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서 종합소득세 분야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과목에 규정된 기부금 중 노동조합 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 공시와 관련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기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한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제간접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과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6입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중 추징세액에 대한 부분에서 단서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는 당초 내용에서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의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에는 추징이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됩니다.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의 자동 업로드 기능에 대해 잠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였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중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단을 해당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나면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신청한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근로자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근로자별 간소화 자료 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매칭하여 자동으로 일괄 업로드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전 등 상용 프로그램 업체나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일괄 업로드 기능을 작년 시범 도입 시 개발 완료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기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세법과 계산 사례 설명 부분을 먼저 시청하시고 개정세법 내용이 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 요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은 전산매체 파일 길이입니다. 2023년 기속 전산매체 파일 길이는 작년과 동일하게 2010바이트입니다. 길이는 작년 기속과 동일하나 레이아웃은 변경되었으니 2023년 기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파일을 꼭 확인하셔서 해당 연도 기속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두 번째 변경 내용은 비과세 및 감면 관련입니다. 비과세에서 식사대가 월 10만원에서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한도가 확대되었고 이번에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으로 변경되어 C56번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편입되다 보니 그 밑에 비과세 및 감면 항목들의 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의 한도가 연간 5천만원에서 연간 2억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면 쪽입니다. 작년 기속 C67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0%가 삭제되어 세액 감면 쪽 C116번의 53 조특법 제30조에서도 같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번 세 번째 변경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입니다. 먼저 공제한도 구간에서 1.2억 원이 삭제되어 20일 총급여 구간이 7천만원 이하에서 한도 300만원과 7천만원 초과해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한도에서 소비 증가분 연간 플러스 전통시장 공제 한도 100만원이 삭제되었고 추가 공제 한도에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이 통합해서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의 합이 최대 6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경우 상하반기로 소득 공제율 차등을 두었었는데 80%로 통일되었습니다. 4번 네 번째 변경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1,400만원 이하, 1,4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5천 초과해서 8,80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C113번의 세율적 보시면 계산식의 금액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5번 다섯 번째 변경 내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관련입니다. C121번을 보시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해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해서 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 구분으로 나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6번 여섯 번째 변경 내용은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관련입니다. 총급여의 구간이 5,500만원 이하와 5,500만원 초과로 구간이 축소되었고 50세 연령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또는 ISA 퇴직연금 합산 시 한도 9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C124A, C125A, C126A의 오류 기준에서 각 4번 한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7번 일곱 번째 변경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정치자금기부금 밑에 새로 항목이 추가되면서 C134A부터 번호가 변동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C134A에서 C135B번을 보시면 정치자금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와 10만원 초과로 나뉘어지며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는 15%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순서는 정치자금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2014년 이후 2월 특례 기부금, 당해년도 특례 기부금 등의 순서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관련 사항으로 C140번 특별세액 공제와 C146번 세액공제 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141번 표준세액공제에서는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계산식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의 공제율이 21년에서 22년 기속 한시 상향되었던 것이 다시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변경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상 C레코드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8번, 8번째 변경 내용은 종전근무지 D레코드 관련입니다. C레코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식사대가 D45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D58번까지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D50번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의 한도도 연간 5천에서 연간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연과 종전의 합계 한도가 2억 원이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9번째 변경 내용은 소득세 공제 명세 E레코드 관련입니다. 각 인적사항별 대중교통 이용분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로 나뉘어 있던 부분이 대중교통 이용 부분으로 통합되었고 각 인적사항별의 기부금 항목의 번호가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증가분의 항목들이 삭제되면서 공란으로 바뀌었으므로 숫자 0으로 10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10번, 10번째 변경 내용은 H레코드와 I레코드 기부금 관련입니다. H9번과 I7번 코드 쪽을 보시면 기부금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코드 번호 43번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9번 기부처의 사업자 주민등록번호에서 본인 소득자의 주민번호 입력이 금지되었습니다. 기부처 사업자 번호 입력이 원칙이고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소 근로소득 전산매체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시되어 있는 전산매체 제출 요령 파일 관련 안내입니다. 23년 기속 전산매체 제출 요령 파일은 홈택스 자료실 933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된 전산매체 제출 요령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이 적용된 최종 전산매체 제출 요령 파일을 날짜 기재하여 재게시합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정오표 파일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매체 제출 요령 변경이 있는지 시간 되실 때마다 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고 정기신고 시작 전에는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 코드표도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같이 첨부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금융기관 코드표 파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산매체 제출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담당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변경하시면서 홈택스 연말정산 세금 모의 계산과 근로소득 수시제출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의 계산의 경우는 공제금액의 산출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전산매체의 경우는 내용검증 오류 메시지에 입력하신 오류 금액뿐만 아니라 국세청 프로그램이 계산한 올바른 계산값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프로그램 검증 시 홈택스 모의 계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수시 제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오류 없이 제출 가능하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의 주시는 많은 내용 중 형식 검증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형식 검증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글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전산매체 제출 요령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한글 코드의 경우 국가표준 한글 코드 2바이트입니다. 오류 발생 시 한글이 2바이트로 인식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